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각국의 외교와 경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첨단 기술 전략에 대한 소식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들려주실 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복잡한 대화 가능성, 일본 엔화의 가파른 하락, 대한민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규모 미래투자까지 국제사회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숨겨진 맥락과 파장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제정세의 핵심 축인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에 따라 6월 30일 카타르에서 양국이 회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란 측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란 측이 공식 확인하지 않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을 강조한 것은 국내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는 긴장 완화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과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법원이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사기를 이유로 리사 쿡 이사를 해고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시도였습니다. 연준 이사 해고 시도는 111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소식 속에 이란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데시키안은 6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이 카타르에서 곧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문제 진전이 있어야 동결 자산이 해제될 것이라 밝혀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이란 대통령의 발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 문제를 조건으로 내건 만큼 동결 자금 해제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도 오직 이란만이 수행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협력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는 자국 안보에 대한 강한 주권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해제 이후 이란 경제가 10년 안에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흥미로운 전망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은 이란이 가진 막대한 석유 및 가스 자원과 젊은 인구 구조 바탕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국내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규모 미국 곡물 판매 발언들이 정치적인 메시지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 경제의 미래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엔화 가치가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하며 달러당 200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국채 물량을 늘려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엔화의 약세는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200엔 경고까지 나온 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 정책은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려는 시도지만 엔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국민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구조적인 무역 적자,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위한 일본판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평양에서 희토류 채굴 실증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판 제2시피우스 신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의 첨단 기술과 핵심 공급망 보호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국 자본의 일본 기업 인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희토류 채굴 계획 역시 자원 확보를 넘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이는 일본이 자원 및 기술 안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경쟁에 일본 반도체 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일본 방위 관련 기관 및 기업 20곳에 대해 수출 통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20곳의 일본 기업을 관심 목록에 포함하여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하나님. 이는 최근 일본이 신형 군국주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중국의 비난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국익 수호, 비확산 의무 이행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동부 해역에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우회하여 진행하는 해역 경계 획정 협상 재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만 동부 해역 문제는 중국에게 핵심 이익 중의 핵심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은 중국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것이기에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영토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미래 성장의 삼각축으로 규정하고 총 수천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관 합동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은 호남권의 반도체 팹 건설 및 충청권의 HBM 패키징 팹, 전국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 영웅으로 칭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추진은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입니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국민 영웅으로 칭하며 감사를 표한 것은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 활용 의지 표명이죠. 이러한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코스닥 지수는 8% 이상 급등하며 900선을 회복했지만 코스피는 0.2% 하락 마감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식에서 7조 7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 꼽혔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대규모 투자는 분명 호재지만 시장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코스닥 급등은 중소형 기술주 기대감이 반영된 반면 코스피 하락과 외국인 차익 실현은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거나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 고환율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생 경제 불신과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차기 영국 총리로 유력시 되는 앤디 버넴이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권력을 분산하고 맨체스터에 북부 다우닝가 열번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버넴의 이 계획은 영국의 고질적인 중앙집권적 구조를 탈피하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런던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 재생을 꾀하겠다는 것이죠. 맨체스터의 북부 다우닝가 열번지 설립은 북부 지역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런던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10개년 계획에 경제성장, 공공주택 개혁, 산업정책 및 교육을 포함한 것은 지역 주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깊은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노숙과 국어를 범죄로 규정했던 1824년 불황자법을 폐지하고 노숙인 문제에 대한 보다 지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진전입니다. 1824년 불황자법은 산업혁명 이후 빈곤층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폐지는 노숙인 문제를 개인의 범죄가 아닌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식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2026년 범죄 및 치안법 일부 조항 발효는 악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해 보다 성숙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전 세계 주요 단신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동부 3분의 2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하거나 기록적인 수준의 폭염이 예상되며 체감 온도가 섭씨 37.8도에서 43.3도에 달할 수 있다고 국립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스촨성 이빈시 가오현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가지질재해 4급 비상대응이 발령되었으며 베이징에서도 폭우와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각국은 미래를 위한 치열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의미 있는 통찰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